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학 페임 교수님들, 교사학습개발센터장 이영희입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현장에서 원격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의 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대학뿐 아니라 모든 대학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많은 혼란과 당황스러움 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노력과 무엇보다 교수님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재 우리 대학은 약 5,000개 이상의 강좌를 큰 무리 없이 원격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대학도 보다 효과적인 원격 강의의 제공을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학생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은 교수님들께 학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드리고 이를 반영하여 최근 제시된 학사팀의 원격 강의 새로운 운영 지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강의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지난 3월 23일 개강 2주차에 실시된 1차 만족도 조사 및 4월 6일 4주차에 시행된 2차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효과적인 원격 강의 운영 방안을 근거로 5주차 이후에 원격 강의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생 만족도 조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만족도 1차 조사는 지난 3월 20일부터 원격 강의 1, 2주차에 실시되었으며 총 3,94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2차 원격 만족도 조사는 3, 4주차인 4월 3일부터 8일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총 3,30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대상은 남학생의 비율이 약 33%, 여학생의 비율이 67%로 여학생들의 참여가 훨씬 많았으며 학년군별로는 전 학년이 고르게 참여하였으나 1학년의 참여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우선 전체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차와 2차 만족도 결과가 유사하지만 1차 만족도 결과 분포에서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의 분포가 전체의 약 60.3%, 2차에서는 약 65%, 그리고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분포가 1차에서는 39.7%, 2차에서는 약 35%로 나타나 긍정적인 영역의 분포가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1차에 불만족의 분포가 약간 하락하여 2차에 보통의 분포로 소폭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2차에서 학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 결과를 리커트 척도로 점수화했을 때 1차 만족도는 전체 5점 만점에 2.76, 2차 만족도 점수는 2.84로 다소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의 만족도 점수가 향상되었지만 그 수치가 아직 2.84로 보통인 3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장되는 원격 강의의 강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캠퍼스별, 단과대별 만족도의 결과 분포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전반적으로 원격 강의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의 영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격 강의의 유형, 설계 방식, 수업의 분량 부분, 학습 자료 내용 부분, 온라인 학습 활동 부분, 과제의 적절성 부분, 학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 부분, 그리고 만족스러운 원격 강의의 특징과 불만족스러운 원격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격 강의 유형에 대한 학생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1차, 2차 모두 교수자가 직접 제작한 강의 유형에 대한 만족도가 단순히 학습 자료를 활용한 강의에 비해 현저히 높았습니다. 학습 자료만 활용한 강의라는 것은 외부 동영상을 활용한 것이나 교재나 PPT만을 제공하는 형식의 강의 유형을 말합니다. 세부적인 수업 유형별 만족도가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유형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원격 강의 유형에서 교수자 자체 제작 강의 방식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원격 강의 설계 시 자체 제작 동영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VOC나 민원으로 제출한 의견을 보았을 때 직접 알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은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 강의 분량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2차 조사에서만 실시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업 분량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제공되는 수업은 적고 과제만 많다고 말한 의견이 비슷하게 분포합니다. 특히 뒤에서 언급될 과제 분량 관련 의견과 VOC 또는 학생 민원 사례에서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수업 분량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강의, 즉 동영상의 분량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즉 원격 강의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의 학업 손실을 막기 위하여 교육부 지침에 따른 원래의 온라인 강의 시간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원격 강의 학습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학습 자료는 교수자 자체 제작 동영상과 PPT 문서와 같은 자료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자료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외부 동영상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으며 이것은 본래 온라인 강의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외부 콘텐츠 등에 대한 자료가 대학 원격 강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원격 강의 운영 기간 동안 제공될 학습 자료는 교수자가 직접 제작, 동영상 및 문서 자료를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격 강의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의 질 문제에 대한 학생 의견입니다. 학생들은 제공되는 동영상의 질에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32%였지만 그 외에는 음향, 화질, 분량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화질보다는 음향에 대한 문제와 분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C 등에 올라온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제작 시에는 폰이나 카메라를 활용하는 동영상의 경우 음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오디오, 비디오 녹화가 가능한 에버렉 프로그램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소리 개선을 위하여 마이크 등의 장비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 활동 부분입니다. 현재 원격 강의에서는 동영상 강의를 활용한다고 해도 출석 확인이나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정 부분의 온라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선호하거나 만족감을 느끼는 활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교수자 강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 꼽았으며 그 외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 필기를 하거나 교재 또는 읽기 자료를 요약하기, 외부 동영상을 일부 시청하기, 그리고 교수자와 상호 소통 및 질문하는 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원격 강의에서 활동에 대한 큰 부담을 갖지 않는 형식의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의 적절성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은 현재 제공되는 원격 강의의 과제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보통이다가 38%로 높았지만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분포도 역시 높았습니다.
관련해서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목소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 시점에서 특별히 시사하는 부분이 큽니다. 현재 온라인 강의의 경우 대면 수업에서 진행할 수 없는 교수 활동을 학생들이 혼자 하는 학습 활동을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 과제의 양이 많아집니다.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충실한 수업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의 특수성을 보았을 때 학생들도 불가피하게 전 강좌를 원격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강좌에서 교수님들께서 모두 적정한 분량의 과제 활동의 부여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모두 본인들의 역할과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 학생들에게 전 강좌가 원격 강의로 제공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수자들은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과제 또는 활동을 적절 또는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원격 강의의 소통과 피드백입니다. 학생들은 현재 원격 강의에서 교수자의 소통이나 피드백의 적절성에 대하여 보통이다가 약 41%이며 그렇지 않음과 매우 그렇지 않음이 약 23.6%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들은 교수자와의 소통 부분에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격 강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소통과 학생 활동에 대한 피드백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강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한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부분은 다름이 아닌 교수자와의 소통과 개별적 피드백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목소리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반적인 만족스러운 원격 강의의 주요 특징을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만족스러운 원격 강의의 특징으로는 강의의 반복 시청, 개별 학습 속도에 맞춘 학습 조절 가능, 자유로운 시간과 장소에서의 학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그 외에 교수자와의 부담감 없는 소통과 다양한 학습 자료의 활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수자와의 부담감 없는 상호 소통입니다. 원격 강의에서는 학습 활동으로 부여된 활동을 통하여 오히려 교실 강의에서는 없는 교수자와 학생과의 상호 소통이 부담감 없는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제시하는 만족스러운 강의의 특징인 반복학습, 개별학습, 자유로운 학습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강의의 특징인 부분으로 이런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강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시간 화상 강의의 경우는 즉각적 소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학습, 자유로운 시간 학습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원격 강의 구성 시 여러 가지 강의 형태의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만족스러운 원격 강의의 특징을 제시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부분에서 원격 강의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제작 동영상의 질 문제, 교과 내용 전달에 충분한 어려운 문제, 수업 참여 활동 안내 부족 문제, 성의 없는 수업 운영 문제, 소통의 부족 문제, 과제 수행 기간이 부족하다는 부분, 활동의 부적절성 등에 대한 부분을 주요한 특징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만족 요소들을 고려하여 원격 강의의 설계, 강의 자료의 제작, 진행과 학생 소통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원격 강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원격 강의 운영을 위하여 5주차 이후 진행할 원격 강의 운행 지침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5주차 이후 원격 강의 설계 지침입니다. 첫째, 원격 강의 유형에 상관없이 강의 중심형, 활동 중심형 모두 교수자 자체 제작 강의 동영상과 학습 자료로 구성된 강의 설계가 필수입니다. 단 이때 강의 중심형과 활동 중심형의 차이는 제작 동영상에
분량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자체 제작 동영상 이외 온라인 학생 활동이 필수 포함입니다. 이 또한 강의 분량이 많은 강의 중심형과 활동 중심형에 따라 활동 분량 및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외부 동영상을 활용한 활동 중심형 운영은 금지입니다. 외부 동영상의 경우 보충 자료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원격 강의 기간 학생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학생 활동에 대한 정기적이고 개별적인 피드백 제공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동영상, 즉 학습 자료 설계에서 강의 중심형은 교육부 기준인 3학점당 약 75분 분량의 강의 제작이 필요합니다. 물론 강의 내용과 특징에 따라서 2개와 3개 정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중심형에서도 자체 제작 동영상이 필수이지만 분량은 1학점당 약 15분으로 3학점 기준으로 총 45분의 동영상 제작이 필요합니다. 강의 동영상의 분량에 따라서 제공되는 활동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외부 동영상만 활용하는 방식은 금지이며 보충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의하실 부분은 자체 제작 동영상이라도 오래전 제작한 동영상의 활용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온라인 학생 활동 구성입니다. 온라인 활동 역시 강의 중심형, 활동 중심형 모두 필수이지만 유행에 따라 활동의 분량과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의 중심형의 경우 가능하면 간단하고 동영상 시청 이외에 많은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활동 중심으로 구성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활동 중심형의 경우는 강의의 목적, 내용에 따라 구성하시지만 이때에도 과도한 활동 과제 부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번 학기 모든 강좌가 원격 강의로 진행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활동 중심형에서는 즉각적 소통이 가능한 화상 강의 등을 적절히 활용하시어 다양성 있고 흥미로운 활동 중심의 강의를 통하여 학생의 집중도와 지속적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 방안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교수자와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상시 기본 소통 채널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격 강의의 한계인 즉각적 소통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동안 즉각적 소통이 가능한 채널, 채팅이나 실시간 화상 강의 등을 활동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활동에 대한 피드백은 가능하면 개별 피드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규모 강좌의 경우는 개별 피드백이 어려운 관계로 학생 공지를 통하여 대규모 강좌임을 주지시키고 따라서 과제 등의 피드백을 전체 학생 공지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반복되므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동영상 질 향상을 위하여 가능하면 교내 에버렉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의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버렉 프로그램 활용 방안은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 튜토리얼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 후에는 플랫폼 탑재 전 반드시 동영상의 재생과 품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활동 및 소통은 필수입니다. 강의 동영상만 제공하는 방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 활동 시 과도한 분량이나 높은 난이도의 활동은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전 교과 원격 강의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학기의 특수성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제 제출 후에는 간단한 회신이라도 확인 및 가능하면 정기적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의 지속적 흥미 유발과 학습 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강의 중심형, 활동 중심형, 그리고 실시간 화상 강의에 적절한 혼합 방식의 강의 설계를 추천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우수한 원격 강의 사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첫째, 학생들은 성의 있는 교수자의 노력이 담긴 수업 설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습과 반복 학습, 그리고 자율적 학습의 장점을 최대한 잘 살린 적절한 설계 방식의 강의입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온라인 학습 활동 구성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요구, 특히 특성에 맞는 학습 활동을 구성할 때 만족도 높은 우수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셋째, 흥미 및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 구성안입니다. 이를 위하여 강의 중심형, 활동 중심형, 그리고 실시간 화상 강의들을 적절히 혼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적절한 혼합 방식의 설계의 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작 강의 동영상의 분량의 변화와 활동의 내용 변화에 따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강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수한 강의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업입니다. 교수자와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하여 학업 성취를 느낄 수 있으며 함께 한다는 연대감과 신뢰가 형성됩니다. 소통하는 수업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만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으며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교수자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참여하면서 출석 확인을 통하여 학업 성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 이후에는 적어도 2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웹정보 출결 처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본인의 학업 진행 여부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원격 강의 사례의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은 교수자들이 수업 설계 시 성의 없는 수업 구성을 한다고 느낄 때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체 동영상 없이 외부 동영상만 사용하는 경우, 문서 자료만 제공하는 경우, 여러 분반의 경우, 특정 교강사 한 분의 강의로만 진행되는 경우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은 수업 내용과 관련성 적고 적절하지 않은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은 교수자가 직접 제작한 강의 자료, 수업 PPT 등을 가장 선호합니다. 다음으로는 강의 동영상의 화질이나 음향, 재생 등의 문제가 있는 수업입니다. 다음은 수업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또한 과도한 과제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피드백이 없는 수업입니다. 다음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속되는 단조로운 강의 진행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수자는 가능하면 쉽지만 다양한 온라인 활동 구성에 노력이 필요하며 다음의 예시들은 그런 활동들의 예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간헐적으로 화상 실시간 강의도 진행하며 즉각적 소통 등의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를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캠퍼스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는 교수님을 엊그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 본인의 민낯을 보여주시고 일상의 모습도 공유하시는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간단한 카톡이나 학생들의 안부를 묻는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아마 그런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에 우리 학생들은 수업 이상의 기쁨과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수자들은 우리 당국의 자랑이십니다. 우리 교수자와 학생들은 하나의 당국 공동체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